자, 이번 시간에는 TCP/IP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IP는 뭐다?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 TCP/IP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TCP/IP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내용들이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계층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계층 구조를 우선 앞에서 한번 봤어요. OSI 7 계층과 비교해 가면서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TCP 계층, IP 계층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은 어떤 흐름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보죠. 자,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네이버 측이 있죠. 네이버. 네이버 도메인이 뭐죠? 예. 이렇게 되죠. 네이버.com. 여기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죠. 회사 자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컴퓨터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죠? 개인용 컴퓨터들이 많이 있을 거고, 거기서 운영되는 컴퓨터 중에 바로 여러분한테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웹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www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웹 서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웹 서버. 바로 홈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다. 우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이 웹 서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웹서버 프로그램 혹은 웹서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웹서버라고 하면 컴퓨터도 말하는 거고 어쨌든 소프트웨어도 말하는 겁니다. 안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자, 여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 속해 있는 내 컴퓨터가 있겠죠? 어딘가 서비스를 받고 있을 거고. 그럼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나요? URL이라는 게 있죠. URL. 여러분 웹브라우저가 있죠?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죠. 여기서 우리는 URL이라고 하는 그 주소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소창. 그렇죠? 여기 주소창에다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 주소창에다가 요걸 URL이라고 그래. http 이렇게 해서 www.naver.com을 입력을 하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바로 저쪽에 있는 홈페이지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는 바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는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터넷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TCP, IP 프로토콜. 요거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된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패킷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패킷이 딱 만들어져요. 패킷이 뭐다? 하나의 패킷.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데 그 중에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 없으니까 조각낸 하나하나의 패킷이라고 보여요. 조각낸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엽서를 생각하면 된다. 엽서. 그럼 이 엽서에는 주소가 나와요. 주소가 내가 보내는 거니까 송신 측 주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신 측 주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신 측 I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신 측 IP라고 그래. 자, 요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거는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네이버 컴퓨터라고 하는 이 회사에는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예를 들어서 203.42.111. 요 컴퓨터가 203.42.111.65다. 예를 들어서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주소를 우리가 무슨 주소라 그래? 인터넷 IP 주소라 그래요. 이것도 체계를 또 분리하는 방법을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만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IP 주소가 있어요. 이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 주소가 0번이에요. 이 네이버 측의 회사의 컴퓨터의 주소가 0번이라고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개의 컴퓨터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데 0번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주소고 그 안에 1번부터 2번, 끝자리가 65번. 여기까지는 똑같죠? 65번 컴퓨터란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IP 주소. 버전으로 얘기하면 4버전이라 그래요. 4버전.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다는 것은 저기 서버로 가서 그 홈페이지를 내 컴퓨터에 뿌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송신 측 IP하고 수신 측 IP. 내 컴퓨터에도 IP가 존재합니다. 내 컴퓨터 IP를 뭐 107.42.56.115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도 IP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내 주소도 쓰고 네 주소도 쓰잖아요. 내 주소 안 쓰는 법 없죠. 엽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소가 필요해요. 그 주소를 어떻게 받아 쓰느냐. 고정적으로 받아 쓰느냐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서 그때그때 받아 쓰느냐. 가변 IP를 쓰느냐. 어쨌든 내 IP하고 수신자 IP를 가서 바로 인터넷 패켓망에 쏩니다. 이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 업체에서 받아서 넘어가는 거니까 X25번 약속을 통해서 인터넷에 보내죠. 그러면 쭉 가가지고 찾아서 해당되는 네트워크까지 접근을 합니다. 네이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해당되는 서버로 접속을 해요. 서버로 접속을 해.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웹서버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컴퓨터 메모리라고 할게요. 메모리. 메모리는 당연히 운영체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냐면 홈페이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프로그램을 이것도 웹서버라고 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뭐 우리가 유닉스, MS 계열에서는 IIS, 유닉스 계열에서는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게임이 돌아가듯이 뭐 워드가 돌아가듯이 엑셀이 돌아가듯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MS사 제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보통 IIS, 유닉스 계열은 보통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해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웹서버는 이 컴퓨터나 이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그냥 웹서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홈페이지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죠. 얘가 내가 갖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그 홈페이지 파일 메인 화면이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다시 쭉 해서 그 길을 따라서 답장을 해주면 여러분 홈페이지 이렇게 딱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쭉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어떤 특정 도메인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패킷이 엽서 한 장이 이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을 해서 그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요 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파일을 응답하는 거죠. 답변을 해주는 거죠. 쭉 해서 답변해. 이 양이 많으면 여러 개 패킷으로 나눠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요거를 서버용 프로그램이죠. 서버용. 이건 서버용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웹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신이 되려면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서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웹서버라고 하고 서버에서 받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우리는 웹브라우저라고 해요. 웹브라우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 자, 그러면 이 도메인이라는 걸 쳤잖아요. 우리가 주소라는 거를 친 게 아니죠. 이 주소를 친 게 아니잖아. 그럼 주소를 뭘로?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줘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메인 네임 서버다 이래요.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지금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이버.com에 해당되는 도메인 IP가
203.42.111.65라고 한다면 요 도메인을 요 IP로 바꿔주는 그러한 서버를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그래. 자, 초기의 운영체제, 초기의 인터넷은 이런 도메인을 쓰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이런 숫자만 가지고 썼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기도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누구 친구 이름 딱 치면 검색해서 딱 샌드하면 확 밖에서 전화가 하죠.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많이 암기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암기를 못하는 이유는 전화번호를 많이 안 쓰잖아. 내 번호도 잘 기억 못해 요즘에. 어쨌든 그건 뭐야? 내가 홍길동이라는 친구를 찾아서 딱 샌드를 눌러주면 실제로 홍길동을 찾아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홍길동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있잖아. 숫자, 번호. 전화번호죠. 그 번호로 확 변환해서 상대편한테 전달이 가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게 도메인 네임 서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그렇게 숫자로만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론호 바꾼 체계를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그래. 요거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그럼 요 도메인 네임을 치면 해당되는 IP로 바꿔서 그 IP를 바로 수신식 IP로 해서 패켓을 전달합니다. 쭉 해서 어디까지 접근을 하냐면 이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해주는 그러한 프로토콜을 무슨 프로토콜이라고 하냐? 그거를 우리는 IP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IP 프로토콜은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IP 주소. IP 주소. 주소 체계가 바로 얘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엔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 해당되는 주소를 보고 그 쭉 해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딱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을 IP 프로토콜이다 해서 얘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한다 해서 뭐라 그러냐면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을 하니까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왔잖아요. 네트워크까지 옵니다. 자, 이 주소를 쳤어요. 이 주소를 치면 어디서 어떤 주소를 쳤죠? 이 주소. 이 주소가 만약에 203.42.111.65라고 한다면 앞에 세 개의 주소를 보고 해당되는 네트워크까지 접근을 해요. 여기까지. 우리 편지랑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내 집 앞에 갖다 주기도 하지만 우편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편지를 보내면 내 집 앞에 놓아주는 게 아니라 내 아파트 통에 해당되는 우편함에 놓아주죠. 여기가 우편함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101동 뭐 34호다 그러면 101동 함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동까지 여기 주소가. 여기가 65호야. 여기가 101동 65호. 101동 65호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문 앞에까지는 안 가죠. 그러니까 요까지 접근시켜주는 게 바로 뭐다? IP 프로토콜이다. 요걸 쳐주면 도메인 네임 서버로 주소를 바꿔 변환시켜서 그 IP 주소를 송신측 주소로 세팅시킨 다음에 쭉 가가지고 요까지 접근을 합니다. 아직 컴퓨터까지 접근을 안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주소가 접근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IP 주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하려면 이제는 IP 역할이 다 끝났어요. 실제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을 하려면 뭐 갖고 접근하냐면 이 컴퓨터에는 뭐가 있어요? 랜 카드가 있습니다. 랜 카드. 이 컴퓨터에는 랜 카드라는 게 있어요. 통신 카드.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되는 회색 선이 있어요. 그것이 컴퓨터 본체에 들어 연결되잖아요. 그 안에는 바로 통신 카드라는 그런 랜 카드가 있습니다. 그 랜 카드의 번호를 갖고 찾아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도착한 건 누가 한 거야? IP 프로토콜이 한 거란 말이에요. IP가. 그러면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하려면 내가 얘한테 모든 컴퓨터에다가 방송용으로 주소를 쏴야 돼요. 자, 내가 갖고 온 주소가 이 주소인데
203.42.65를 얘가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야 203.42.111.65에 해당되는 랜카드 그 번호가 썩혀 있는 그 번호가 세팅되어 있는 컴퓨터야. 네가 갖고 있는 랜카드 번호를 줘. 랜카드 번호를 줘.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아 난데 얘가 날 호출하고 있네. 그럼 랜카드 번호를 얘한테 토스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해당되는 컴퓨터로 접근하는 거야. 자, 우리는 컴퓨터 주소라고 하는 요것이 뭐예요? IP 주소예요. IP 주소. 이 랜 카드의 주소를 뭐라 그러냐? 이거는 랜 주소, 인터페이스 주소, 이더넷 주소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있죠. 여러분 전화번호도 있고 내 전화번호 있죠. 그리고 핸드폰 자체에 제품 번호가 있어요. 기계에 제품 번호가 있다고. 내 전화번호는 기계가 없어져도 번호는 안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랜카드, 여러분 핸드폰의 제품 번호는 그 핸드폰과 생명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어지거나 타거나 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그 제품 번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기계와 같이 생명을 하는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탁기나 냉장고나 전자제품을 보면 그 안엔 당연히 그 제품 번호, 회사 번호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생명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다면 내 전화번호도 있고 그 안에 제품 번호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화번호가 바로 뭐로? IP 주소라고 보면 되겠고 그 제품 번호는 랜카드 주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주소라 그래? 얘는 물리적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무슨 주소다? 논리적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몇 개가 바뀌어도 컴퓨터에 어떤 게 없어져도 그 IP 주소는 계속 갖고 있다가 써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 랜카드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웨어는 이 제품 번호는 그 제품과 함께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같이 생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IP 주소 갖고 접근을 하지만 해당되는 컴퓨터로 접근하려면 바로 랜카드의 주소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컴퓨터에다가 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컴퓨터에다가 65번 IP를 갖고 있는 컴퓨터는 나한테 그 주소를 줘. 요렇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ARP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ARP. ARP는 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뭘 만든다? 물리적인 주소를 찾는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모든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해. 방송이라 하는 것은 떠든다는 얘기예요. 떠든다는 얘기죠. 우편으로 얘기하면 우편함, 그 101동 우편함에서 65번 동에 있는 사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RARP. 요거는 반대로 물리적인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로 바꾸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하나의 네트워크까지 접근하는 거는 바로 IP 프로토콜이고 거기서 해당되는 랜카드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방송한다. 브로드캐스팅 한다 그러죠. 브로드캐스팅 하는 주소는 ARP 프로토콜이고 그 반대 역할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찾으려면 바로 RARP라고 해요. 요거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왔죠. 이 컴퓨터까지 왔습니다. 이 컴퓨터까지. 여기까지 왔으면 바로 IP는 다 한 거예요. 이제 얘가 나설 차례야. TCP가. 그러니까 계층에 보면 IP 계층을 보면 IP 프로토콜도 있고 ARP 프로토콜도 있고 그 다음에 RARP 프로토콜도 있고 ICMP 프로토콜도 있죠. 이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의 프로토콜이죠. 자, 우리가 인터넷 TCP IP는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나눠진다 그랬고 IP 계층이 있고 TCP 계층이 있어요. 이 IP 계층이 존재하는 건 이 IP만 있는 게 아니고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는 일반 IP 주소를 가지고 물리적인 주소를 찾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건 물리적인 주소 논리를 찾는 건 RARP. 그래서 해당되는 컴퓨터에 접근을 하면 이제 이 IP 역할은 끝난 겁니다. 접근했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당되는 프로그램과 접속을 해야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얘가 웹서버인데 이런 프로그램인데 인터넷에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영문을 쓰지 않고 번호가 부여돼요. 번호. 얘가 80번 번호입니다. 80번. 이걸 포트라고 하죠. 포트. 80번 포트예요. 포트는 보통 항구라는 얘기죠. 배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면 항구가 있잖아요. 몇 번 항구 몇 번 항구 있듯이 그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80번 포트가 보통 웹서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쓰기 전에 어떻게 썼냐면 자 203.42.111.65 하고 콜론 쓰고 80번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화로 얘기하면 이게 교환번호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회사까지 전화를 걸면 거기서 누구 바꿔드릴까요? 그러면 뭐 누구 바꿔주세요? 교환해 주잖아. 그 교환번호 같은 거죠. 203.42.111.65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주세요. 이런 역할들은 누가 해주는 거야? 바로 TCP가 해주는 거야. 자, 연결이 됐어. 이제 물리적으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프로그램을 불러야 되잖아. 프로그램을 불러. 접속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TCP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랑 나랑 어떻게 통신할 거야? 오류가 있어, 데이터가 흐름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주고받고 해주는 건 바로 TCP야. 그래서 이 TCP 프로토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연결형이라고 그래요. 연결형. 왜 연결형이라고 그럴까요? 이미 연결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연결형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지금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IP 형태 계층에는 지금같이럼 이런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거고 TCP는 그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했을 때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포트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두 개의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하려면 통신선이 연결돼 있어야 되지만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과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다? 이름을 갖고 영문을 갖고 한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포트라고 하는 번호를 갖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포트가 80포트가 연결되면 그때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TCP도 TCP만 있는 게 아니고 UDP라는 것도 있어요. UDP. UDP라고 하는 거, TCP라는 건 뭐야? TCP라는 건 지금처럼 쭉 해서 연결했잖아. 전화해. 전화로 얘기하면 쭉 해서 해당되는 80번과 연결을 했어. 여보세요? 전데요? 누구세요? 저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예, 이제 말씀해 보세요. 이건 뭐야? 정확하게 연결을 해놓고 통신을 하자가 TCP가 되는 거고요. UDP라는 거는 그런 거 없어요. 설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 그냥 보내버립니다. 얘가 응답을 하든 정당한 사용자가 있는지 아닌지 상관 안 해도 돼. 그냥 보내서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비연결이다고 얘는. 자, 여기는 비연결형이라 했어. 왜? IP 프로토콜은 해당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비연결이죠. 그러니까 비연결 프로토콜이고 연결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쭉 연결이 되었으니까 똑똑 두들겨서 나 누군데 너랑 이제 데이터를 보낼 거야, 받을 거야, 이거 얘기할 거야. 설정을 완벽하게 한 후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니까 얘는 연결형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결형만 프로토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신속하고 금방 빨리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필요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얘는 설정이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로 얘기하면 그냥 스팸이야, 스팸. 저 사람이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토콜을 UDP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배워요. 세세하게. 자, 그래서 요거는 TCP/IP 프로토콜은 두 가지. UDP, TCP.
얘는 비연결형, TCP는 연결형. 그 다음에 요 IP 프로토콜이거든. 그 중에 이 ICMP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가 살아있냐, 문제가 있느냐, 서버가 닫혔느냐, 네트워크가 있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 연결되는 상태에서 에러를 체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ICMP라고 하면 이 TCP는 데이터를 이제 연결된 상태는 문제가 안 생겼고 연결됐고 데이터를 보낼 때 뭐 누락이 됐거나 데이터가 잘 못 갔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TCP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버도 IP 주소도 포트도 IRP도 이런 것들이 대체 간략하게 어떤 거라는 걸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TCP IP가 그 다음에 링크 계층은 뭐죠? OSI로 보면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말하죠. 1, 2번, 3번, 4번. 응용 계층은 인터넷 서비스. 여러분 지금 인터넷 하는 자체, 이메일 하는 것들은 다 응용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금방 배웠듯이 TCP, UDP라는 게 있고 IP, ARP, RARP. TCP, UDP. 이거는 연결형, 비연결형. 여기는 신뢰성이 있고 여기는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IP는 뭐예요? 비연결성이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연결을 시도하니까. ARP는 IP 주소를 가지고 컴퓨터에 장착된 랜카드의 주소를 내놔라 하는 프로토콜. 반대인 건 RARP.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TCP IP 계층의 구조입니다. 얘는 3번 계층이고 얘는 4번 계층이죠. OSI에서는 얘는 네트워크 계층, 얘는 트랜스포트층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자, 보죠. 인터넷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링크 계층, TCP 계층, IP 계층, 응용 계층으로 구분된다. 인터넷 계층은 뭐냐, 네 가지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IP 계층을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자, TCP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로 연결형이다. IP는 여러 개의 패킷 교환망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법령, 비연결성이다. 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현재는 SMTP, HTTP, FTP, 텔넷이 주요 서비스죠. 주요 응용 계층의 서비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많이 쓰는 게 HTTP. SMTP는 이메일을 보내는 프로토콜. FTP는 파일을 보내고 받는 거. 두 개끼리 파일을 보내고 받는 거. 주고 받는 거. 이것이 바로 현재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텔넷 원격 접속이죠. 내가 집에서 사무실에 컴퓨터를 켜서 작업할 수 있고 거꾸로가 할 수 있는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 텔넷. 지금 IPv6 주소 체계인데 현재 IPv4죠. IPv4가 이제 6번 버전으로 버전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IP 버전 4의 가장 큰 취약점은 지금 앞에 썼던 그런 주소인데 주소가 너무 모자라요. 그 체계를 쓰게 되면 한 42억 개 주소를 갖게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물론 40이 충분히 되지만 사람마다 쓰는 개인용 컴퓨터로 생각했지만 사람 없이 서버로 운영되는 컴퓨터들이 많이 등장이 됨으로써 IP가 부족 현상으로 일단 IPv6로 버전업이 됩니다. 이 IPv6가 되면 주소는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개개는 다 갖고 있어도. 나중에 이따 보고요. 자, 유닉스 OS가 탑재된 워크스테이션, 서버 역할도 하고 개인 컴퓨터 쓸 수 있는 그런 워크스테이션이나 미니 컴퓨터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 문제를 살펴보죠. 요거의 문제입니다. 요거의 문제가 아니고 요 1번에. 자, TCP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뭐냐?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의 결합적 의미로서 TCP가 IP와 상위 계층이 존재하는 거 맞죠? OS 표준과 유사한 망을 갖고 있죠. 프로토콜로 갖고 있다. TCP는 OS 참조 계층에, TCP는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고 트랜스포트층, IP는 트랜스포트층이 아니라 네트워크 계층과 연관이 됩니다. 유닉스가 탑재된 워크스테이션은 미니 컴퓨터로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답은 3번이 잘못됐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든 요 첫 번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구조, 계층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